당신이 지금 올려다보는 그 별빛은 이미 사라진 별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은 평생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에 닿은 그 빛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출발한 시간의 화석이며 그 별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미 죽었는지조차 인류에게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그 광활한 우주는 사실 시간이 뒤섞인 채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묘비명이었던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큐 잔양입니다. 미지의 영역 우주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우주의 진짜 크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류가 우주를 재기 시작한 날.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가장 먼저 별 하나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자로 잴 수도 없었고 줄자를 던질 수도 없었으며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임에도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조차 우리에게 닿기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떠올린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는데 자신의 두 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코앞에 세우고 한쪽 눈씩 번갈아 감아보면 손가락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시차라고 부르는데 이 원리를 별에 적용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6개월 사이 같은 별을 2번 관측하여 위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1838년 독일 천문학자 프리드리히 베셀은 100조자리에 있는 한 별을 향해 자신의 망원경을 겨눴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그 별의 위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너머 별 하나의 거리를 손에 쥐었던 것이죠. 그 별, 100조자리 61번 별까지의 거리는 약 11광년이었고 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별이 그리는 작은 호의 각도를 잡아낸 인류 최초의 우주 측량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측정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망원경의 성능 때문도 아니고 측정 기술 부족 때문도 아니며 그저 우주가 너무 컸을 뿐이었던 거죠. 100광년 너머의 별들은 시차각이 너무 작아져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고 인류의 자는 100광년에서 무력하게 멈춰 섰습니다. 11광년이라는 거리조차 우리 동네 별 몇 개를 잰 수준에 불과했고 우리 은하 한 변의 길이가 10만 광년임을 생각하면 시차로 잰 영역은 우주라는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섬 하나의 크기조차 안 되는 영역이었던 셈입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측정할 수 있게 됐지만 은하의 거리, 은하단의 거리, 우주 전체의 거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고 인류는 자신의 동네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우주의 진짜 모습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물론 2000년대 들어 유럽 우주국이 발사한 가이아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정밀하게 별의 시차를 측정하면서 인류의 시차자는 약 10만 광년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우리 은하 안에서의 일이었고 그 너머의 우주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자가 필요했던 셈입니다. 인류의 자는 100광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주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이 발견한 우주의 양초. 1908년 미국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는 컴퓨터라 불리는 여성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진 건판에 찍힌 별들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밝기를 분류하는 일을 했고 남자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보고 여자들은 사진을 보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중 한 여인의 이름은 헨리에타 리빗이었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별을 정확히 분류했고 시간당 약 30센트의 박봉을 받으며 사진 건판에 찍힌 수만 개의 별점들을 묵묵히 들여다보던 그녀가 어느 날 마젤란 은하의 별들을 살피던 중 누구도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했던 것이죠.
세페이드 병왕성이라 불리는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들이 있었는데, 리빗은 이 별들의 밝기 변화,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 정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주기가 길수록 별은 더 밝았고, 한 별의 주기를 알면 진짜 밝기가 드러나며, 진짜 밝기를 알면 거리가 따라 나오는 일종의 연쇄작용이었던 셈입니다. 한 여인이 들여다보던 사진 속 별 하나의 깜빡임이 그날 우주를 재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두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면 진짜 밝기와 보이는 밝기의 차이로 거리를 역산할 수 있는 거죠. 리빗의 발견은 시차로 닿을 수 없었던 수백만 광년 너머의 우주에 처음으로 자를 들이댈 수 있게 만든 사건이었고, 인류는 우주의 두 번째 자를 손에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의 자가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약 1억 광년 정도였습니다. 그 너머는 또 다른 자가 필요했고, 천문학자들은 폭발하는 별, 즉 초신성을 새로운 자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차의 자, 세페이드의 자, 초신성의 자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인류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일종의 사다리를 완성해 갔던 셈입니다. 리빗은 1921년 자신의 발견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지 못한 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양초가 한 남자의 손에 들리는 순간, 우주는 인류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주는 도망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블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천문학자였던 거죠. 1912년 슬라이퍼는 안드로메다 은하 속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다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빛의 색이 우리가 알던 색과 살짝 다르게 늘어져 있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빛은 더 붉게 늘어져 있었던 것이죠. 빛이 붉게 늘어지는 현상, 즉 적색 편의는 별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일종의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슬라이퍼가 측정한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던 거죠. 1924년 에드윈 허블은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의 거대한 후커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리빗의 양초를 사용해 거리를 계산했을 때 안드로메다는 약 100만 광년 너머에 있었고, 그것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성운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은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던 셈입니다. 그날 인류의 우주는 우리 은하 하나에서 무수한 은하의 바다로 그 크기를 한 번에 100배 이상 확장했던 거죠. 1929년 허블은 슬라이퍼의 적색편이 데이터와 자신의 거리 측정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이었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곧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정적 우주관을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인정해야 했으며, 이 단순한 그래프 한 장이 인류의 우주관을 영원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1998년 천문학자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었던 거죠. 멀리 있는 초신성의 빛을 분석한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었고, 이 가속의 정체불명 원인을 천문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정적인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매 순간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모든 은하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 138억 살이 펼친 465억 광년.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138억 년 동안 달려온 거리, 즉 138억 광년이 우주의 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138억 광년이 아닌 무려 465억 광년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인류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우주의 지름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무려 930억 광년에 이르는 셈인 거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숫자는 우주가 단순히 빅뱅 이후 정지해 있던 게 아니라 매 순간 공간 자체가 늘어나 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에도 그 빛이 출발한 지점은 우리에게서 계속 더 멀어지고 있었고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 그 빛은 우리 망막에 도착했지만 빛이 떠나온 그 고향은 이미 465억 광년 너머로 끌려가 있던 거죠. 건포도 빵을 굽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빵이 부풀어 오를수록 빵 안의 건포도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데 이것은 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지 건포도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의 팽창도 정확히 같은 원리이며 은하들은 가만히 있지만 그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셈인 거죠. 공간이 팽창하면서 빛이 늘어지고 빛이 늘어지면서 색이 붉어졌으며 그렇게 붉어진 빛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슬라이퍼가 본 적색 편의는 별의 도망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 만든 환영이었던 것이죠. 2022년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은하 HD1은 우리에게서 약 334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주가 태어난 지 고작 3억 년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며 약 135억 년이라는 시간의 거리가 한 번의 깜박임으로 당신의 망막에 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갓난아기 시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볼 수 있는 한계는 약 620억 광년에서 멈추는데 지금 그 너머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우주의 팽창 앞에서는 한낱 거북이 걸음일 뿐이었던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저 빛이 138억 년 동안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즉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간의 경계일 뿐인 거죠. 그 너머에도 우주가 펼쳐져 있겠지만 그 영역에서는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해 빛마저 우리에게 닿을 시간을 갖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곳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그 은하 하나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박혀 있으며 그 수많은 별 중 하나의 세 번째 행성에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짜 크기 앞에서 당신은 한없이 작지만 그 광활한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우주를 측정할 때마다 우주는 사실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인간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잰 것이었으며 우주의 끝을 본다는 것은 곧 우주가 처음 빛을 낸 그 순간을 본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 한계를 만든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음 편,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 단 8분 전에 빛을 보내주는 그 별, 태양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잔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다큐 잔향을 구독해 주십시오.